예, 안녕하십니까. 서승보입니다. 오늘은 플라이백 회로 설계하는 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SMPS 트랜스포머 설계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전원 회로를 설계하다 보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이제 트랜스포머나 코일의 용량을 이제 설계하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자료의 앞장을 쭉 이제 옛날에 제가 이제 한참 공부하던 시절에 보면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회로를 설계하든지 간에 우리가 이제 V는 L에 DT분의 DI, 물론 요거는 이제 코일에 어떤 구형파를 이렇게 인가를 하게 되면은 전류는 그 시간에 따라서 이제 증가를 하는데, L 값에 따라서 빠르게 증가하기도 하고 느리게 증가하기도 한다는 게 이제 거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캡에 대해서도 똑같은 게 나오는데, 캡은 이제 정절 유원을 구형파로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캡 용량에 따라서 전압의 크기가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고 이렇게 올라가기도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은 사실 IC 같은데 보면은 우리가 PWM 제어를 위해서 이제 삼각판을 이렇게 만드는, 그러니까 CT/RT를 넣어가지고 삼각판을 만들 때 이제 요 공식에 의해서 많이 쓰면 정절 요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R하고 C를 이제 하면은 주파수를 이제 100kHz로 했다가 뭐 50kHz로 했다가 이렇게 이제 제어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전력전달을 위해서는 어떤 이제 자기장이 전기 신호를 또 기계적인 역할로 바꿔가지고 모터를 구동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전력 전달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요 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 요 식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PWM 제어를 하다 보면 전압을 보통 모터 제어도 그렇고 이제 일반 DC 컨버터도 그렇고 구형파로 이렇게 이제 듀티를 가지고 제어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전류가 이제 요렇게 L에 따라서 빠르게 증가하기도 하고 느리게 증가하기도 하고 또 빠르게 감소하기도 하고 느리게 감소하기도 하죠. 이제 그래서 이 시기 어떤 모터 제어나 그다음에 DC 컨버터 SMPS 회로 설계를 해서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이 개념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플라이백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이제 펴차일드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이게 엑셀식으로 되어 있는 자료인데 제가 볼 때는 좀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펴차일드 말고 뭐 다른 TI나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전력전자 솔루션 칩을 파는 그런 회사에 가도 이제 요런 를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도록 인터넷 사이트에서 SNP에서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설계를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런 의미를 아까 이제 V는 L, DT분의 DI라는 어떤 전력 전달의 개념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를 하고 이제 그것을 이제 설계를 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그런 사이트를 들어가도 일반적으로 이제 솔루션이 제공하는 이제 자기들 컨트롤 칩, 그 다음에 이제 뭐 FAT, 또 자기 회사 걸 다 선정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다 선정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트랜스포머나 코일의 설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플라이백을 설계를 하든 DC 컨버터를 설계를 하든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어떤 단품 코일의 용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트랜스포머의 1차측 인덕턴스와 그 다음에 건선비가 상당히 이제 좀 중요한 거죠.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이해를 하고 사실은 그런 엑셀 자료나 그 다음에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그런 걸 이제 좀 우리가
제대로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엑셀 자료나 인터넷 사이트를 활용하더라도 아까 이제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V는 L의 DT분의 DI라는 그 개념을 좀 잘 이해를 한 다음에 이제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개념의 핵심은 우리가 이제 PWM 제어를 할 때 전압을 가지고 이제 듀티 제어로 해가지고 이제 트랜스폼 1차측이나 코일에다가 구형파를 이렇게 이제 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듀티를 10%, 20% 이렇게 조절해가지고 출력 전압을 이제 안정화시키죠. 이제 그러니까 무브와 부하를 많이 쓰고 적게 쓰는 데 따라서 출력 전압은 항상 5V, 24V 이렇게 안정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부하에 따라서 듀티를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전압은 항상 5V나 24V가 이제 일정하게 나오도록 하는 게 우리 이제 SMPS라든지 DC 컨버터의 이제 핵심일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걸 우리가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주파수 설정이 또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주파수에 따라서 트랜스포머의 1차측의 인덕턴스 값이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DC 컨버터 같은 경우는 코일의 이제 인덕턴스 값이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런 어떤 핵심에 있는 것이 V는 L의 DT분의 DI 개념이고, 그 L이 내가 구형파를 가할 때 이제 DT분의 DI를 결정하는 거다라는 걸 이해를 하면 우리가 좀 쉽게 약간 이제 더 이제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 이제 제가 옛날에 만들어 놓은 자료인데, 요거는 이제 페어차일드가 제공하는 엑셀 자료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아마 인터넷에서 이제 그 찾거나 아니면은 페어차일드의 뭐 탑스위치나 이제 솔루션 쓴다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FA 분들을 통해서 이제 아마 제공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이것도 옛날에 이제 제가 탑스위치를 이제 페어차일드 걸 쓸 때 그때 이제 FA 분으로부터 이제 받은 그런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이제 요 내용이 단계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핵심은 이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페어차일드에서 제공하는 어떤 FET가 포함된 스위칭을 하는 FET가 포함된 탑 스위치 컨트롤러와 FET가 포함된 탑 스위치 솔루션을 쓰는 것이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핵심은 이제 트랜스포머를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어떤 이제 출력을 낼 수 있도록 트랜스포머를 설계하는 게 이제 핵심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우리가 SMPS 설계를 이제 요거는 플랫백 이제 컨버터가 되겠습니다. 그 플랫백 컨버터는 여기 트랜스포머가 있고, 여기 이제 그 ACS 정류된 그 DC 링크 전압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탑 스위치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컨트롤러와 이제 스위칭 FET가 있습니다. 얘가 이제 PWM 제어를 해가지고 이제 출력을 안정화시키는 그런 회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료의 핵심은 요 트랜스포머를 어떻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출력이 나올 수 있도록 설계를 하느냐 하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원하는 이제 입력 조건과 출력 조건을 이제 정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입력 조건은 RMS 개념으로 145V에서 이제 275V.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220V 이제 쓰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50Hz라는 것은 이제 그 해외 사이트를 타겟으로 이제 했기 때문에 이제 50Hz가 되겠습니다. 국내 같으면 이제 60Hz가 되겠죠,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115V를 다 만족시키는 이제 그런 이제 솔루션을 하려고 그러면은 얘를 이제 85V로 낮춰야 될 겁니다. 그러면 85V부터 이제 275V 하면은 115V를 쓰나 220V를 쓰나 다 만족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114V이기 때문에 이제 220V 전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세탁기 솔루션인데, 세탁기를 구동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BLDC 인버터도 제어를 해야 되고 마이크론도 제어를 해야 되고 이제
하는데, 그 다음에 그 이제 15V를 쓰는 릴레이도 이제 구동을 해야 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15V 이제 전압이 있고, 그 다음에 12V 전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9V 전압이 있습니다. 그래서 9V는 한 1.3A 정도를 먹고, 그 다음에 12V는 이제 1A, 맥스로 1A 먹고, 그 다음에 15V는 이제 한 300mA 정도 먹는 걸로. 그래서 이제 얘는 5W, 12W, 12W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토탈 해가지고 이제 28W인데, 그 우리가 이제 변환 효율이 있는 거죠. 변환 효율을 이제 80%로 감안했을 때 이제 입력으로 줘야 되는 전력은 이제 35.4W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필요한 거는 이제 35.4W, 그러니까 28.2W를 이제 맥스로 출력하기 위해서 이제 입력으로는 35.3W는 최소한 받아야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효율을 좀 올리면은 얘는 좀 작아집니다. 작아지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FET를 좀 낮은 그레이드를 쓰거나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이제 이게 좀 마진이 없는 거죠. 사실은 이제 요즘은 워낙 기술이 좋아가지고 뭐 한 85% 이상 해도 되긴 되는데, 일단 마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80%로 했다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DC-링크 캠 용량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제 AC로부터 이제 220V로부터 이제 브릿지 다이오드를 거쳐가지고 이게 AC로 해가지고 이제 브릿지 다이오드를 이렇게 거치는 거죠. 이제 (220)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DC-링크에 이제 출력이 되는데, 여기서 AC가 들어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전파 정류해가지고 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리플을 가진 DC 전압이 형성된다는데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요게 이제 낮을 때는 180V에서 높을 때는 이제 한 400V까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낮은 전압에서 이제 그 아까 30W 정도를 이제 드라이빙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68 마이크로페르 정도가 필요하다 라고 이제 계산이 되는 건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이제 그걸 이용해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제 우리가 보면은 DC 링크 전압이 있고, 여기서 우리가 여기 이제 뭐 BLDC 모터를 제어한다고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이제 이게 스위칭을 해가지고 이 전류를 이제 이렇게 아주 뭐 이런 전류를 이제 빼 나갑니다. 그러다 보면 여기에 이제 이 리플 성분들이 생기는 전압 드롭이 생기면 이제 이 전류를 빠져나가면, 그러면 이제 이런 리플 성분들에 의해 가지고 이 전압이 이제 드롭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런 어떤 이제 리플 성분들에 대해 가지고 이제 충분한 어떤 그러니까 디커플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계산하다 보면은 최소한 68 마이크로는 이제 있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이제 필요한 조건에 의해 가지고 해보면은 이제 68 마이크로 페르스를 쓰면은 이제 180에서 389V는 유지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요 시계에 의해서 나온 요 값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트랜스포머를 설계를 하려 그러면은 아까 이제 말씀드린 V는 L에 DT분의 DI. 여기서 이제 L이라는 것은 이제 요 트랜스포머의 1차 측 이제 인덕턴스가 되겠습니다.
1차 권선의 인덕턴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FET가 이제 온오프를 합니다. 온오프를 하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이 구형파가 이렇게 이제 가해지겠죠. 가해지면은 요 보이는 L의 디터미널 뒤에 해가지고 인덕트 값에 해가지고 전류가 이제 요렇게 흐르기도 하고 또 전류가 크면은 요렇게 흐르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 기울기 요거는 이제 L에 의해서 이제 L이 크면은 요렇게 될 거고 L이 작으면은 이제 요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렇게 하려 그러면은 요 주파수가 중요한 거죠. 이 주파수를 내가 이제 50kHz를 하면은 L이 좀 커야 되고 요렇게 하려 그러면 그 다음에 100kHz를 하려 그러면은 이제 L 값이 좀 작아도 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주파수하고 구동 주파수하고 쉽게 해가지고 그 트랜스포머의 크기는 이게 반비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파수가 높으면은 트랜스포머를 좀 작은 걸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주파수가 낮으면은 트랜스포머를 좀 큰 걸 써야 된다고 우리가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트랜스포머의 어떤 이제 코어 단면적하고 관련이 되는데 그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트랜스포머 코어가 이제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이제 요 코어의 단면적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은 코어의 단면적을 가지고 이제 그 권선 수에 따라서 이제 인덕턴스 값이 이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인덕턴스 값은 이제 이 주파수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전력을 전달하는 그 전류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력을 많이 전달하려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 자기장을 많이 이제 형성을 해야 되고 자기장을 많이 형성하려 그러면은 이제 요 면적이 이제 커져야 된다는 결론이 납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 주파수를 이제 작게 하면은 이제 또 L 값이 커야 되니까 얘도 커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커지는데 같은 전력에서 주파수를 이제 50kHz에서 100kHz 높이면은 이제 얘를 반으로 이제 줄여도 되니까 이제 트랜스포머가 이제 작아질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파수를 우리가 이제 적절하게 설정하는 것도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부분은 사실 이제 그 기존에 이제 그 해오던 어떤 이제 그 회사에서 이제 해오던 그런 컨셉이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약간 이제 올리는 게 이제 낫지 뭐 기존에 50kg 썼는데 우리는 200kg 쓰겠다 이제 이렇게 쓰면은 조금 이제 검토가 좀 많이 필요하죠.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이제 짧은 개발 기간을 감안하면 이제 좀 어떤 신뢰성까지 확보를 하려 그러면은 뭐 그런 식으로 확 바꾸는 거는 이제 뭔가 회사에서 이제 지금까지 해오던 어떤 그런 이제 짧은 사이클의 어떤 개발 과정과는 좀 다른 이제 긴 개발 과정이 이제 필요한 큰 프로젝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제 그 아웃풋 렉티파이어 볼테이지 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게 좀 80% 볼트로 되어 있는 거는 이건 제가 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입력 전압이 여기서 이제 렉티파이 그러니까 아웃풋 볼테이지 렉티파이어드라는 거는 이제 여기서 정류돼 가지고 실제로 플라이백에 이제 가해지는 요 DC 링크 전압을 얘기하는 건데 아까 이제 184V하고 그다음에 89V라고 되어 있는데 요것과 요것에 이제 좀 차이가 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인제 아까 인제 우리가 DC 링크 전압 같은 경우는 요거는 사실 그 인제 요 부분은 그 요쪽에 이제 모터 제어용을 위한 이제 이게 그 BLDC 모터인데, BLDC 모터 제어를 위한 인제 어떤 전력으로 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인제 그 인제 이 BLDC 모터의 인버터를 이 제어를 하려고 그러면 이제 마이콤을 씁니다. 이제 마이콤을 쓰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릴레이를 이렇게 쓰는데, 마이콤과 릴레이를 인제 구동하려고 그러면 아까 인제 우리가 지금 요 SMPS를 만들 목적이 인제 아까 38W라는 게, 요거는 순수하게 인제 그 BLDC 전력이 아니고, BLDC 전력은 인제 아까 300V로 된 고걸로 일단 뿌려지는 거고, 얘를 컨트롤하기 위한 인제 28W 전원을 만들어 가지고 마이콤도 컨트롤하고 릴레이도 컨트롤하고 기타 인제 전원도 컨트롤하기 위해서 인제 15, 12, 9V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SMPS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 공급을 해 주면은 마이콤이 인제 그 인버터를 구동을 할 겁니다. 이제 그렇죠. 그러면은 전체적인 우리가 DC 링크에서 다시 뽑아 가지고 SMPS 전원을 별도로 인제 또 만들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제 여기서 인제 그 요거는 인제 그 얘를 위한 이제 전원이라고 보시면 되고, 얘는 다시 인제 별도로 인제 그 아까 DC 링크에서 뽑아 가지고 나온 게 인제 얘가 인제 80V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인제 그 80V로 그 여기 보시면 하늘색은 인제 그 우리가 인제 저희가 입력을 하는 겁니다. 입력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인제 이 분홍색은 계산이 되는 겁니다. 요거는 입력이고, 이제 요쪽 부분은 이제 계산이라는 거죠. 계산인데, 아까 인제 여기도 인제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내가 8 마이크로 페럿을 인제 선정을 하면은 그 요 인제 이 BLC 모터 구동을 위한 DC 링크 전압은 최소 180에서 389V가 된다는 겁니다. 그걸 인제 이 아까 제가 좀 설명을 좀 잘못 드린 것 같은데, 인제 내가 그러면 인제 얘가 180V면 안 된다, 한 250V 넘어야 된다, 그러면은 얘를 뭐 인제 뭐 100 마이크로 페럿이나 요렇게 인제 아마 늘려야 될 겁니다. 이제 요거는 비용과 인제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인제 최소 전압 BLDC 모터를 구동할 수 있는 최소 전압을 인제 좀 그 어떤 비용을 감안한다 그러면 최소한 낮게 설정하면은 얘를 최소한 줄일 수 있고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인제 그 당시에는 68 마이크로로 인제 그 선정을 했고, 이제 180에서 300 한 400V 인제로 움직여도 문제는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제 68 마이크로로 선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만일에 인제 다른 솔루션에서 인제 이게 180이 안 되고 한 250 돼야 된다 그러면 인제 아마 68이 아니고 인제 100 마이크론을 이렇게 높여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인제 그 DC 링크에서 별도로 뽑아 가지고 인제 용량을 우리가 작게 쓰다 보니까 인제 최소 인제 할 수 있는 것은 인제 80V다 인제 라고 인제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요 80V가 SMPS에 인제 가해진다고 보고, 플라이백 회로가 가해진다고 보고 인제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인제 그 요게 인제 그 CCM 모드 그러니까 우리가 인제 그 이게 CCM 뒤에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CCM 모드는 이제 연속 구동, 그러니까 인제 이런 식으로 구동하거나, 그 최소한 인제 그 이게 0이 되는 포인트가 없는 거죠. 근데 요거는 이제 0이 되는 포인트가 있다는 거는 인제, 그래서 인제 요거 인제 그 DCM 모드, 그러니까 불연속 모드라는 거죠, 이게. CCM 모드는 컨티뉴어스 컨덕션 모드고, DCM 모드는
컨티뉴어스 컨덕션 모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전류가 안 흐르는 이제 그 영역이 이제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80V로 설정을 하실 때 CCM 모드, 이제 연속 모드로 동작을 이제 하려 그러면은 이제 최소한 이제 0.33 듀티는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제 맥시멈 듀티를 이제 0. 이제 그러니까 30%로 한 거고 예, 그렇게 했을 때 그 FAT에 이제 걸리는 전압은 470V까지 이제 상승할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FAT를 이제 선정할 때는 한 500V, 600V 정도 이제 사양으로 선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위칭은 내가 67kH로 이제 선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리플 팩트는 이제 90%로 하겠다. 한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CCM 모드 구동이기 때문에 CCM 모드로 구동하다 보면 전류가 0에서 이렇게 흐르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 리플 팩트라는 것은 이제 그러니까 FPT가 스위칭을 하면서 전류가 이제 이렇게 흐를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렇게 흐른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0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1A 흐른다 그러면은 내가 이제 CCM 모드로 이제 구동하려고 했기 때문에 0.9로 둔다는 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구동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약간 이제 연속 모드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 전체를 이제 1A로 보면은 요 리플이 최소 이제 0.9A 정도 되도록 그 불연속 모드로 구동을 안 하겠다는 거죠. 이제. 그럼 그렇게 이제 내가 60kHz, 7kHz로 주파수를 이제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차 권선의 어떤 이제 리플률을 0.9로 선정했을 때, 그때는 이제 필요한 인덕턴스가 이제 715 마이크로헬리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필요한 전류가 나오고,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맥시멈 DC 링크 볼테이지는 이제 212V가 돼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 VRO 요 전압은 좀 이게 요 물음표라는데 요건 제가 좀 다시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이제 DC 링크 전압이 요거는 이제 BLDC 모터의 어떤 이제 전압이라고 이제 했는데, 사실은 SMPS 설계하면 여기서 그대로 따와가지고 우리가 SMPS를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전압과 이 전압은 사실은 이제 같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80V라고 이제 이리 와 있어가지고 이 좀 확인을 좀 이제 해봐야 된다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설정을 했을 때 이제 CCM 모드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맥시멈 DC 링크 볼테이지가 이제 112V가 된다. 그러면 이제 요 안에 이제 포함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이제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뭔지는 한번 다시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는 게 이제 좀 제가 드린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용도 나와 있는데 요거는 좀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요거는 일단 지금은 조금 이제 제가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옛날에는 아마 알았을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까먹어가지고. 그래서 일단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이제 우리가 이제 DCM 모드냐 CCM 모드를 일단 결정을 해야 되고,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맥스 듀티를 어디까지 이제 할 건지 결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파수를 결정해야 되고, 리플률을 결정하게 되면은 이제 그러면 이제 요 1차측을 어떻게 설계해야 할 때 인덕턴스 값과 그 다음에 거기다 흐르는 이제 전류가 나온다. 그러면 요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코어를 선정하고, 그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에 감을 이제 건선의 파일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 똑같은 내용인데 우리가 이제 요런 CCM 모드를 구동할 건지 아니면 DCM 모드를 구동할 건지를 우리가 이제 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우리가 이제 그 트랜스포머를 좀 작게 이제 좀 만들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DCM 모드를 이제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좀 안정적으로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L 값도 키우려고 그러면은 CCM 모드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트랜스포머가 좀 커지겠죠. 그러면은 이제 조금 가격이 좀 비싸지겠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DCM 모드로 갈지 CCM 모드로 갈지 이제 여기에 대한 어떤 결정도 중요하다는 걸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게 이제 1차 측 관련된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제 요렇게 L 값이 이제 선정이 이제 되면은 이제 요렇게 구동할 수도 있고, 요렇게 이제 구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KF8 아까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KF8 값이 이제 작은 경우는 아까 이제 원래 이제 커런트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작다는 경우는 이제 이렇게 구성하겠다는 겁니다. 이 전류를. 그러니까 리플률이 작은 거죠, 이제. 그 다음에 KF8에 이제 큰 경우는 이제 DCM 모드로 넘어가면 이제 1이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KF8이 큰 경우는 이제 인덕턴스 값을 이제 줄이고 트랜스포머를 작게 할 수 있습니다. 트랜스포머를 좀 작게 할 수 있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는 트랜스를 이제 크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코스트하고 이제 이게 가격이 높아지고 얘는 코스트가 좀 작아질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트레이드오프 이제 관계해 가지고 이제 가격이 우선이니까 DCM 모드로 가자. 아니다. 가격보다는 신뢰성이 우선이니까 뭐 신뢰성보다는 이제 연속 모드로 가는 게 이제 안정적이니까 이렇게 가자. 요거는 이제 요런 이제 어떤 이제 회사의 어떤 비용적인 관계도 따져보고 이제 결정할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디자인하는 과정에서 어떤 이제 가격적인 이제 어떤 부분을 이게 엔지니어가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업과 이제 긴밀하게 이제 협조해가지고 내가 설계를 해보니까 이게 이제 이게 DCM 모드로 가면은 가격을 줄일 수 있는데 약간 성능은 좀 안 좋아. 뭐라든지. 이제 그런 게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계속 나오지만은 이제 요 식이 이제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DCM 모드로 갈 건지, 그 다음 CCM 모드로 가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갈 건지는 이제 이 식이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식에 해가지고 이제 요 트랜스포머 1차 측이나 그 다음에 L 값을 결정하는 이제 요 식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넣은 거는 이제 우리가 트랜스포머의 1차적 건선을 할 때는 이제 이 식에 의해서 요리가 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우리가 단품 코일 같은 경우, 이제 이런 이제 회로의 단품 코일을 설정할 때는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시기에 가지고 트랜스포머도 설계할 수 있고 단품 코일도 설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요 L에 의해 가지고 요 기울기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제 DCM이냐 CCM이냐 이제 요게 이제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 식이 아주 이제 얼마나 중요한지 이 식에 대한 이해가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typical current limit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FET의 이제 사양과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FET가 예를 들어 2A밖에 드라이빙 맥스를 못 하는데 뭐 2.5A를 설정하면 안 되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드라이빙 하려는 것은 이제 1.6A다. 그러면은 여기서 계산을 해가지고 이제 오케이 판정을 내려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몇 턴을 할 거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코어의 단면적이죠, 이제. 트랜스포머의 코어의 단면적입니다, 단면적. 이게 코어의 단면적이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세츄레이션 플럭스 덴시티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코어 이제 이게 코어 이제 재질이죠, 재질. 코어 재질의 특성인데 어떤 게 있냐면은 코어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BM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단위 면적당 자숙 밀도라는 게 있습니다. 단위 면적당 자숙 밀도. 그러니까 이제 코어가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코어의 재질 특성이죠, 이제. 단위 면적이 이제 예를 들어 A라는 면적이 있다 그러면은 전체 면적 A라는 그럼 요 단위 면적 요 코어의 재질 특성이죠, 이제. 얘가 발생하는 자속의 어떤 밀도가 어떠냐라는 거.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제 쭉 가다 보면 이제 요렇게 전류에 따라서 하다 보면 이게 포화되는 점이 있습니다. 포화되는 점이. 그래서 이제 포화되는 점이 보통 뭐 이제 한 4천에서 테슬라로 보면 가우스로 보면 4천이나 뭐 한 5천 이렇게 됩니다. 5천 되는데 얘를 이제 테슬라로 나타내면 이제 뭐 0.5 테슬라 뭐 0.4 테슬라 이렇게 되겠죠, 이제. 근데 우리가 이제 이 고온이나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구동을 이제 하기 때문에 이 맥스에서 마진을 약간 줘야 됩니다. 마진을.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5층짜리를 쓴다 그러면은 이제 한 0.35 테슬라 정도로 이제 쓰면은 이제 한 1,500 정도 이제 마진이 있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통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하려 그러면 코어의 이제 이 단면적하고 그 다음에 코어의 재질 특성, 재질 특성이 이제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이게 전체 자속량을 이제 얘가 이제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질의 특성하고 BM하고 곱하기 그다음에 단면적을 하게 되면은 요 코어가 발생할 수 있는 전체 자속량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 전체 자속량이 많으면은 이제 아주 좋은 그러니까 전력 전달을 이제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요거 이제 재질 특성은 마진을 고려해 가지고 마진을 고려해 가지고 원래는 한 0.5짜리인데 우리가 이제 온도나 이런 걸 고려해 가지고 한 0.35T로 이제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코어의 어떤 단면적은 이제 요걸 한다. 그러니까 이게 코어의 단면적은 우리가 이제 이게 형상으로 이게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가 만들어 쓰지는 않죠, 이제. 사 쓰기 때문에 보통 요거는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재질은 어떤 거 쓰고 그다음에 코어 형상 어떤 거라면 요거는 이제 아마 우리가 코어를 선정하면은 요건 정해지는 겁니다. 정해지게 되면은 요 두 개가 정해지게 되면은 요거는 이제 이제 턴수가 나오는 거죠, 이제 권선수. 그러니까 아까 이제 우리가 이제 스위칭으로 해가지고 여기 이제 715 마이크로 헬리를 이제 생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1.2 암페어 정도를 이제 우리가 흘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212볼트의 전원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RMS로는 한 0.3A 정도를 흘리셔야 되고 그때 인덕턴스 값은 67kHz를 감안했을 때 이제 요 리플류를 감안했을 때 715 마이크로 헬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이제 실현을 이제 하려고 이제 보면은 이제 코어의 어떤 재질이나 형상이 정해진 게 맞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제 모델 코어 1, 코어 2, 코어 3 이렇게 이제 몇 개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선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 이제 코어 2가 선정됐다 그러면 코어 2에 이제
이제 요 맥스 재질 특성은 이제 요 단위 면적당 자속 밀도가 이제 예를 들어 0.5였는데 마진을 고려해가지고 0.35 정도로 한다. 그럼 0.35로 하고, 그다음 얘는 이제 코어 단면적이 결정됐으니까 44.8mm 제곱이다. 요거는 이제 있으니까 요 그대로 넣으면 되고, 그렇게 딱 넣으면은 앞에 이제 712 마이크로 헨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건선수를 72.9톤을 감아야 된다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72.9톤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73톤을 감겠죠,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 측의 권선이 이제 여기서 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아까 그 이제 요 설명이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테슬라고 요거는 턴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여기 이제 노란색이 이제 코어의 단면적입니다. 단면적이 요거는 이제 재질의 특성이고, 그다음에 요 재질의 특성하고 코어의 전체 단면적 여기 곱해지면은 전체 자속량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전력 전달에 필요한 이제 그 자속량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여기 그 이제 단위 면적당 이제 발생하는 자속량 이제 자속 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미리 테슬라로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이게 500이면 이제 0.5 테슬라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를 보시면은 어떤 특정 재질에 대해 가지고 내가 25일 때는 이제 뭐 0.5 테슬라고, 그다음 60도일 때는 뭐 이제 450 테슬라고, 그다음에 100도일 때는 이제 400 테슬라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SNPS를 설계를 하다 보면은 보통 이제 100도 이하는 안 넣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이제 맥스 100도까지 간다고 가정했을 때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마진을 이제 고려하면은 이제 아까 그래서 이제 0.35로 해가지고 이제 마진을 이제 설정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 0.35 테슬라는 이제 그 이제 코어의 재질 특성이고, 요거는 이제 형상 정보다 이런 거죠. 이 단위 면적이 중요한 거죠. 그렇게 넣으면은 우리가 이제 필요한 712 마이크로 헨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72.9 톤이 필요합니다라고 이제 계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 이제 요런 시리즈들이 많이 나와 있죠. 이제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 보면은 그 이제 단위 면적당 우리는 이제 요걸로 이제 쓰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쓴 겁니다. 근데 이제 큰 걸 쓰게 되면은 이제 코어 사이즈가 크니까 이제 가격이 올라가겠죠. 이제 이거는 요거는 이제 비용이 작은데 이렇게 가면 이제 비용이 커지는 거죠. 비용이 커지면은 우리가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이제 비용이 너무 커지겠다 싶으면은 견적을 내보고 이제 영업적으로 이제 하고 이제 협의를 해봐야 되겠죠. 이제 이 트랜스포머를 이렇게 쓰면 이제 이게 전체 S&P 가격이 올라가는데 괜찮겠냐라고 협의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1차적 이제 그 권선이 이제 결정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2차적 이제 권선을 이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아까는 이제 이게 70 몇 톤이었는데 이게 44.6톤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아까 이제 자리하고 조금 이게 매칭이 안 되는데, 이건 이제 아마 계산을 다시 해보니까 이제 이렇게 되더라고 아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차적 권선은 일단은 이제 아까 그 요거는 이제 잊으시고 다시 계산해 보니까 44.6톤이다. 그래서 이제 45톤으로 했다라고 이제 아마 생각하시고 요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제 12V 15,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5V, 죄송합니다. 15V, 12V, 9V 이제 3개 전원을 이제 만든다고 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이제
컨트롤하는 또 이제 전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2차적 이제 권선을 결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제 1차적 권선을 이제 우리가 계산해가지고 44.6이 나왔다. 그래서 45톤을 하려고 했는데, 2차적 권선을 다시 이제 조정하다 보니까, 이제 48톤은 해야 될 것 같아 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나오는 게 이제 AL value라는 요런 개념이 나옵니다. 그러면 AL value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어떤 L값 대비해 가지고 이제 어떤 AL value라는 것은 이제 요거는 이제 코어 사양으로 보시면 됩니다. 코어를 우리가 사면은 코어 사양의 AL value가 얼마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AL value 값을 이렇게 이제 넣으면은 이제 내가 필요한 인덕턴스 이만큼이고, 이제 코어 네가 제시하는 이제 AL value는 요거니까 요걸 넣으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인덕턴스 값이 이제 요렇게 돼야 돼라고 이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코어 사양을 이제 볼 때, 아까 이제 BM 이제 저기 다리 맥등간 자속 밀도와 그다음에 이제 코어 면적, 그다음에 AL value,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이제 이제 보통 파워를 전달하는 요런 이제 코어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있죠. 이제 그러면 이제 얘를 선정하도록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하는 건 뭐냐면은, 이게 우리가 이제 2차 측에 보면 이제 요 다이오드를 이제 설정합니다. 이 다이오드가 206V 까먹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이제 2차적 권선을 이제 얼마로 해라. 그렇게 했을 때 이걸 만족하려고 그러면 1차적 권선은 이제 이만큼 돼야 된다 라고 이제 계산이 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우리가 더 정확히 하려고 그러면 AL value를 이제 입력을 하면 이제 더 정확하게 보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이제 1차적 턴수를 이제 보정한 턴수를 이제 AL value를 감안해 가지고 이제 일단은 구했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권선도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걸 이제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인에다가 이제 권선을 어떻게 할 거냐, 이제 라는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여기에 이제 또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1차적 이제 쪽에 할 때, 예. 그래서 이제 권선이 결정됐고, 그 다음에 이제 권선 경위 결정돼서 이제 1차 측에 감는 권선 기억은 얼마고, 2차 측에 감는 권선 기억은 얼마고, 그러니까 이제 권선 기억은 요 파이가 되겠죠, 요 파이.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드라이빙 해야 되는 전류량에 따라 이제 결정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필요한 내가 이제 이 권선경을 이제 정해가지고 여기 넣으면은 여기 이제 드라이빙 할 수 있는 이제 전력이 계산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한 어떤 권선경이 맞지 않으면 이제 이 충분한 이제 전류를 전달 못 하겠죠. 그러면은 요 전류 값을 보고 내가 설정한 권선경이 적당하다 안 하다를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2차적 다이오드입니다. 이제 2차적 이제 다이오드 같은 경우도 내가 여기서 이제 보면은 여기 정류가 돼가지고 DC가 되겠지만은
이게 뭐 15V다고 하면은 1차적 드라이빙 하는 게 이제 그 전류 대비해 가지고 막 이제 이런 식으로 상당히 이제 전압이 이제 높은 전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게 이제 마이너스 뭐 100V가 될 수 있고 이게 뭐 한 15V가 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이제 이 전압과 이 전압의 차이가 이제 요렇게 이제 얘는 110V 되고 130V 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내압을 설정할 때 우리가 이제 역전압 사용을 뭐 최소한 요걸로 보면 한 200V 이상 되는 이제 제품을 선정해야 이제 안전하다는 걸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트랜스포머 이제 설계 끝났으니까 이제 출력 다이오드 이제도 요 전압을 감안해 가지고 요 전압을 견딜 수 있는 이제 사양으로 해라라는 게 이제 요거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2차 출력단에 다이오드를 거친 다음에 요쪽에 이제 캡 용량을 이제 얼마로 할 거냐라는 건데, 그러면 캡 용량을 내가 이제 설정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캡에 있는 이제 그 캡 내부 저항이죠, 이제 내부 저항. 저항인데 요거는 이제 그 캡 카탈로그에 있죠, 이제. ESR이라고 이제 그 사양이 있습니다. 그럼 꼭 걔를 넣으면 되고, 그 다음에 용량 우리가 설정해서 넣으면은 이제 그때 이제 캡의 이제 그 리플 전압은 얼마, 그 다음에 캡이 이제 이렇게 디커플링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어떤 이제 전류 이제 그 양은 얼마, 이렇게 결정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리플률을 보고 이제 적당하다 싶으면은 이제 결정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요 리플 전압은 이제 우리가 DCM이나 CCM에 따라서 이제 요렇게 되는 거죠. 리플이 그 DCM으로 이제 우리가 인덕턴스 값을 크게 쓰면 이제 요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 캡을 작게 써도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CCM 모드를 해가지고 했다 그러면은 리플률이 엄청 크겠죠. 그러면 캡 용량 엄청 크게 써야 됩니다. 요걸 줄이기 위해서는. 그러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제 그 트랜스포머 사이즈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DCM 모드를 이제 썼는데, 결국에는 이제 출력 쪽에 이제 리플을 이제 우리가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캡 용량 오히려 더 이제 크게 쓰는 비용이 오히려 이제 2차측 캡에 더 증가되는 이제 2차측 캡의 비용이 더 늘어나는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 발생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1차측의 인덕턴스를 이제 결정할 때, 그 사실은 이제 요렇게 딱 해가지고 2차측 캡과 1차측 이제 트랜스포머의 어떤 크기의 어떤 이제 그 트레이드오프를 적절히 결정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적절한 가격을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DCM 모드로 쓰는 게 무조건 좋다. DCM 모드로 쓰면 무조건 안 좋다. CCM 모드 쓰면 무조건 좋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트랜스포머의 크기,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이제 어떤 출력 캡의 어떤 그 이제 비용, 이런 걸 따져가지고 적절하게 이제 좀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플랫백을 이제 설계를 하다 보면 이제 오버슈트가 많이 튑니다. 그 오버슈트를 이제 적절하게 하려 그러면은 이제 보통 이제 전류가 이렇게 흐르다가 오프를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흘러가지고 이렇게 빠져야 됩니다. 요걸 잘 해주기 위해서 요 다이오드와 RC 캡을 잘 설정해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적절히 하려 그러면은 이제 요걸 우리가 입력하는 사양이죠, 이제.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여기 이제 V 스너브에 걸리는 이제 맥시멈 이제 VSN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건 DC 링크 캡이고, 아까 여기 이제 VRO 전압, 이게 아까 80V가 이제 더 추가되는 개념인데,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제가 좀 확인을 해본다고 한 게 이제 우리가 DC 링크 캡에서 아까 DC 링크 전압을 이렇게 설정했죠. 여기서
80V가 더 플러스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 플라이백을 이제 설계를 하려고 그러면은. 그래서 요거 이제 디시링크 캡이 아까 이제 380V 맥스에서 이제 우리가 SMPS 플라이백 구동하려고 하면 80V가 더 구동 이제 더 되고, 이제 거기서 오버슈트 된다 그러는데, 그러면은 거기에 따른 이 VSM 값이 이제 이 170V는 되겠다 하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리키지 인덕턴스라는 것은 이제 요 프라이머리 인덕턴스 외에 이제 별도로 이제 존재하는 거죠. 이제 2차 측하고 세교되고 이제 세교가 안 되는